2005년 7월 23일 해운대 해수욕장. 여름 성수기에 바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파라솔 아래 돗자리를 깔아놓고 현주는 7살 딸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오지 못했다.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온 여행이었다. 엄마, 물 무서워. 지우가 파도 소리에 움츠러들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현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조개 모양의 점이 햇빛에 반짝였다. 바다가 날 데려갈까봐 무서워. 엄마가 또 날 놓칠까봐. 이상한 말이었다. 또라니.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현주는 웃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엄마가 절대 안 놓쳐. 약속?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후 3시 지우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혼자 갈 수 있어? 응. 나 이제 다 컸어. 그래. 그럼 다녀와. 엄마 여기 있을게. 현주는 짐을 정리하며 딸을 기다렸다. 5분, 10분, 15분. 지우가 돌아오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화장실로 뛰어갔다. 없었다. 매점 쪽을 찾아봤다. 없었다. 파라솔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지우야. 김지우.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방송을 요청했다. 7살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분홍색 반바지, 단발머리.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했다. 수색이 시작됐다. 해질녘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 위에서 현주는 작은 조개 목걸이를 발견했다. 지우가 아침에 차고 나간 것. 끈이 끊어져 있었다. 안 돼, 안 돼. 현주는 목걸이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지우야, 지우야.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파도만 계속 밀려왔다. 3일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익사 추정입니다. 파도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은 조류 때문에 발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주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제 딸은 안 죽었어요. 물을 무서워했어요. 바다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목걸이가 파도 근처에서 누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아요. 제발 더 찾아주세요. 하지만 수색은 중단됐다. 사건은 실종 익사 추정으로 종결됐다. 남편 재우는 그날부터 현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1년 후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얼굴만 봐도 지우가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현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직장, 친구들. 하지만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딸을 찾는 것. 처음 1년 동안은 매일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해수욕장, 부산 시내학교, 놀이터, 공원들을 헤매며 지우를 찾아다녔다.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연락하고 인터넷에 전단지를 뿌렸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만 보면 따라가서 확인했다. 혹시 지우 아니니? 낯선 사람 취급을 받고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그 후에도 현주는 매년 7월 23일면 해운대를 찾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닷가를 걸으며 딸을 찾았다. 10년째가 되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죽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추정일 뿐 확실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포기할 수 없었다. 15년째 사람들은 현주를 미친 여자라고 불렀다.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찾아다녀. 이제 포기하고 새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현주는 듣지 않았다. 매년 7월 23일 변함없이 해운대에 왔다. 지우를 잃어버린 지 20년째 어느덧 현주는 53살이 되어 있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세월은
현주를 중년에 지친 모습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주는 여전히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초 현주는 해운대 근처로 이사를 했다. 작은 원룸을 얻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낮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딸을 찾았다. 만약 지우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 같았다. 그 근거 없는 확신만이 현주를 살게 했다. 2005년 7월 23일 지우가 실종됐던 해운대 화장실 앞. 7살 지우는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의 여자였다. 여자의 이름은 박순이였다. 아가야, 왜 울어? 엄마는? 모르겠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줌마가 엄마를 찾아줄게. 손잡아. 그 여자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차로 향했다. 엄마를 찾아준다는 핑계로 차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다. 지우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부산을 벗어나 있었다. 아줌마, 엄마는요? 지우의 물음에 여자는 반색을 하며 말했다. 넌 이제 나랑 살 거야. 처음 1년. 지우는 매일 울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았다. 하지만 박순이는 문을 잠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엄마는 널 버렸어. 거짓말이에요. TV 봐. 뉴스에 내 얘기 안 나오잖아. 아무도 안 찾아. 박순이는 뉴스 화면의 일부만 보여주며 지우가 엄마를 단념하도록 했다. TV에서는 실종 아동 수색 중단, 익사로 추정, 이란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어린 지우는 그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2년째가 되자 지우는 저항을 멈췄다. 박순이는 앞으로 내 이름은 민지야라고 하며 밖에 나가면 경찰한테 잡혀가니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위협했다. 5년째 지우의 기억은 흐릿해졌다. 엄마의 얼굴, 목소리, 함께한 시간들. 모두 기억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민지로 살고 있었다. 10년째 박순이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후 박순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지우에게 폭언을 퍼붓고 때리고 방치했다. 내가 널 키워줬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15년째 16살이 된 지우는 탈출을 계획했다. 몰래 돈을 모았다. 박순이가 술에 취해 쓰러진 날을 기다렸다. 18년째 20살. 지우는 어느 날 새벽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조개 목걸이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다. 혼자가 된 지우는 힘들게 살았다. 편의점 알바, 식당 설거지, 공사장 자비를 하며 전전했다.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은 구할 수 없었다. 고시원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다행히 22살이 되던 해 NGO 단체의 도움으로 연고 불명성인 자격으로 임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25살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카페에서 일하는 게 좋았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27살이 된 2025년 6월, 지우는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 파도소리에 취직했다. 왜 하필 해운대였을까? 스스로도 잘 몰랐다. 이 동네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바다가 보이면 가슴이 먹먹했다. 무서우면서도 그리웠다. 밤마다 꿈을 꿨다. 파도 소리, 따뜻한 손, 누군가의 목소리. 누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현주는 평소처럼 해운대 바닷가를 걸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 혹시 지우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오후 2시쯤 파도 소리라는 작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운터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단발머리, 마른 체구, 조용한 인상.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현주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20년 전 그날처럼 파도가 밀려왔다. 잠시 후 여자가 커피를 가져왔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현주는 무심코 여자를 올려다봤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귀. 오른쪽 귀가 단발머리에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귀 뒤에 뭔가 보였다. 작은 점. 아니야. 착각이야. 현주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20년 동안 수백 번 겪은 일이었다. 비슷한 외모만 봐도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다. 여자는 카운터로 돌아갔다. 현주는 커피를 마시며 슬쩍 여자를 관찰했다. 나이는 20대 후반쯤? 지우와 비슷한 나이였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20대 후반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현주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갔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달랐다. 현주는 다시 그 카페에 갔다. 확인하고 싶었다. 그 점이 정말 조개 모양이었는지. 어서 오세요. 같은 여자였다. 오늘은 머리를 귀에 걸어서 귀가 더 잘 보였다. 현주는 주문하며 슬쩍 확인했다. 점.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다. 조개 모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 네. 아메리카노요. 네. 현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귀 뒤점 정도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여자가 커피를 가져왔다. 이번엔 더 자세히 봤다. 얼굴형, 눈매, 코. 지우와 비슷한가? 20년이 지났으니 알 수 없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누가 알겠는가. 감사합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현주는 뭔가를 느꼈다. 미소. 그 미소가 낯익었다. 지우가 웃을 때도 그렇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었나? 아니야. 착각이야. 하지만 현주는 계속 그 카페에 갔다. 또 오셨네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응.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응. 현주는 용기를 냈다. 저기 이름이 뭐예요? 네.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름표에 안 써 있길래. 궁금해서. 아, 지우예요. 현주의 심장이 멎었다. 지우라고요? 네. 왜요? 아, 아니,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여자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만들러 갔다. 현주는 자리에 앉아 손을 떨었다. 지우. 이름이 지우였다. 우연일까? 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현주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물어봐야 할까? 혹시 20년 전에 해운대에서 길을 잃은 적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아니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맞다고 해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현주는 지우와 대화를 시도했다. 요즘 더운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에어컨이 잘 나와서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한 달 좀 넘었어요. 전에는 어디서 일했어요? 여기저기요.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아, 미안해요. 괜한 질문했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손님에게로 갔다. 현주는 자신이 너무 많이 물어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날도 현주는 평소처럼 카페에 있었다. 지우가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지우의 목에서 뭔가가 반짝였다. 목걸이. 작은 조개 모양의 목걸이. 현주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다. 그 목걸이. 20년 전 바닷가에서 발견한 그 목걸이와 똑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쌍이었다. 지우는 조개 목걸이를 2개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차고, 하나는 엄마에게 주려고 가방에 넣어뒀었다. 현주가 바닷가에서 발견한 것은 끈이 끊어진 목걸이였다. 그리고 지금 저 여자가 차고 있는 것은 저기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지우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살 때부터 기억해요?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잘 모르겠어요. 7살? 8살?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7살. 지우가 사라진 나이. 혹시 현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한데요. 그런 건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괜한 질문했네요. 괜찮아요. 지우는 작게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갔다. 현주는 자리에 앉아 눈물을 참았다. 목걸이, 나이, 이름, 귀 뒤에 점, 기억 상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다. 오늘 현주는 용기를 내어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지우 씨. 네. 성은 뭐예요? 이름만 알고 성은 몰라서.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없어요. 그냥 이름만 얻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미안해요. 지우는 돌아섰다. 어느 날 현주는 결심했다. 직접 말하기로. 카페에 들어가 지우를 불렀다. 지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 얘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다. 카페 밖 벤치에 앉았다. 뭔데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 딸을 잃어버렸어요. 20년 전에 해운대에서.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7살이었어요. 이름은 김지우. 오른쪽 귀 뒤에 조개 모양 점이 있었어요. 조개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랑 똑같아요. 나이, 이름, 점, 목걸이. 전부. 지우는 뒤로 물러섰다.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7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만해요. 지우가 소리쳤다. 저는 당신 딸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확인도 안 해봤잖아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엄마는 없어요. 제발 DNA 검사만 해요. 그것만. 싫어요. 나가주세요. 지우는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현주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이랑 똑같아요. 나이, 이름, 점, 목걸이.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 자신은 7살 이전 기억이 없을까? 그리고 이상했다. 그 여자를 보면 가슴이 먹먹했다. 왜 그런지 몰랐다. 꿈을 꿨다. 파도 소리, 모래사장, 따뜻한 손.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지우는 감기를 핑계로 저녁이 돼서야 출근했다. 사실은 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주는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갔다. 뭐 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너를 기다려. 왜요? 내 딸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현주는 비를 맞으며 말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DNA 검사. 그것만 하자. 만약 아니면 다시는 안 나타날게. 지우는 망설였다. 저 여자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20년을 기다렸다는 그 눈빛. 약속해요? 결과가 아니면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약속해. 생각해 볼게요. 일단 들어가세요. 현주는 울컥했다. 고마워. 지우는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다. 저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내 딸이니까. 내가 잃어버린 딸. 만약 제가 아니면요?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확인은 했으니까. 20년 동안 계속 찾았어요? 응. 매년. 하루도 빠짐없이.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일 다시 얘기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오후 현주가 카페에 왔다. 생각해 봤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검사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20년 전 그날 정확히 뭐가 있었어요? 현주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아래, 화장실 가겠다고 했던 딸, 5분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던 것,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것. 목걸이를 파도 근처에서 발견했어. 끈이 끊어져 있었어. 경찰은 익사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어. 시신이 없었으니까. 지우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내 딸 것이었어. 확실해요? 똑같아. 너무 똑같아. 침묵이 흘렀다. 검사할게요. 지우가 말했다.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현주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병원 가는 날 아침,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주는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연락도 되지 않았다. 현주는 지우에게 계속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지우야, 제발 도망가지 마. 무서운 거 알아. 하지만 확인하자. 제발. 답장은 없었다. 그 시간 지우는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을 걷고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너무 무서웠다. 만약 정말 그 여자의 딸이라면? 반대로 만약 아니라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면? 지우는 혼란스러워 멍하니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위험해요. 누군가의 외침. 배달 오토바이가 급속도로 다가왔다. 지우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쾅! 오토바이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지우와 부딪혔다. 지우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인도 모서리에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주변 사람들이 모였다. 지우는 의식이 흐릿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머리를 스쳐갔다. 파도 소리, 모래사장, 파라솔, 엄마의 손. 엄마, 물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바다가 날 데려갈까봐 무서워. 엄마가 또 날 놓칠까봐. 엄마가 절대 안 놓쳐. 약속해. 그리고 화장실. 길을 잃고 오는 아이. 그때 누군가 달려왔다. 지우야. 현주였다. 카페 근처를 지나가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지우야. 괜찮아? 현주는 지우를 일으켰다. 지우는 흐릿한 눈으로 현주를 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바다가 무서워 엄마가 또 날 놓칠까봐. 현주의 심장이 멎었다. 이 말, 20년 전 지우가 파도를 보며 했던 말이었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말. 너 어떻게 그 말을?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말이 파도 소리랑 함께. 지우야. 현주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떨렸다. 너 7살 때 바다에서 나한테 그 말했어. 정확히 그대로.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말인데. 나만 알아. 나한테만 한 말이니까.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 말이 자꾸 떠올라요?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너 내 딸 맞지? 김지우 맞지? 모르겠어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뇌진탕은 없었다. DNA 검사하러 갈까? 현주가 물었다. 지금요? 응.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검사실로 갔다. 검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뭐해요? 지우가 물었다. 기다리는 거지. 만약 아니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할게. 괜히 너한테 상처 줘서. 만약 맞으면요? 현주는 지우를 바라봤다. 그럼 다시 시작하자. 20년 늦었지만. 지우는 눈물이 났다. 무서워요. 현주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는 현주의 품에서 울었다. 현주는 홀로 해운대를 거닐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계셨네요. 지우였다. 어떻게 사셨어요? 20년 동안. 지우가 물었다. 너를 찾았어. 매일.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왜요? 내 딸이니까.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만약 제가 아니면 실망하시겠죠. 실망 안 해. 적어도 노력은 했으니까. 만약 제가 맞는다면 저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현주는 눈물을 참았다. 그럼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야. 7월 26일 오전 10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결과서를 받은 현주의 손이 떨렸다. 99.99% 모녀관계 일치. 순간 시간이 멈췄다.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지우야,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내 딸이었어. 현주는 딸을 끌어안았다. 20년 만에 안는 딸. 20년 동안 기다린 순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2개월 후, 현주와 지우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쁘다. 지우가 자신의 방을 보며 감탄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다. 함께할 시간이. 그것으로 충분했다.